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었는데 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데요. 8.15 기념식에 가서 그 손 팻말을 들고 이제 계속 서 있었다라고 해요. 조국 윤미향 사면에 반대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표시면은 좀 영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잘 싸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강철수의 정말 다시 진짜 강철수가 돼가는구나. 네. 안철수가 아니라.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참 일단 전당대회 일단 이 지금 선거 운동은 참 잘하고 있다. 그리고 대여 투쟁,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게 야당의 몫이잖아요. 야당 대표의 몫이기도 하고.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생각을 해요. 네.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피켓을 들 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피켓을 들었다라는 부분도 있고,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짠물밖에 남지 않았어요. 소금물밖에 없어요. 이 소금물들을 안철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. 예. 예,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예, 김장을 해야 되니까 소금에는 예.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요. 예, 네. 안철수까지는 가기가 힘들다.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. 지금 국민의힘이 못 받아들여요.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조경태 후보는 단일화에 좀 희망을 걸어보는 것 같은데 뭐 안철수 후보는 워낙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극적으로 단일화가 된다 이러면 판이 좀 바뀔 수 있나요? 일단 결선 진출자의 구성이 바뀔 수 있죠. 지금 김장이 가지 않고 지금으로 와서는 김장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김단이 되겠죠. 단일화 후보. 예, 장이 빠지겠죠. 예. 근데 이제 이 두 분, 안철수, 조경태 두 분이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두 분 다 원래 저희 당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. 다른 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꽤 오랫동안 저희의 상대편 쪽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저희 당에 들어오신 거잖아요. 조경태 의원 6선인데 3선은 민주당이라 네. 국민의힘에서는 3선이라고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.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 할 때마다 당원들은 생경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. 어느 분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어떤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명분을 갖고 그 명분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때 두 분이 그 설득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.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.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.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. 예.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죠. 두 분 주변에도 보시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별로 안 할 것 같기도 한데. 거의 없죠. 거의 없고 예. 어저께 2차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있었어요. 네,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뉴스로만 확인을 했고 이거 다 챙겨보기에는 제 바쁜 주말에 네. 그것까지 그 황금 시간대에 네, 못 보기에는 보겠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뉴스로만 봤고 그렇게 이게 1차전의 연장인 것 같아요. 분위기 자체는 계속 뭐 지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후보고,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라는 조경태 후보가 지금 쫓아가고 있고, 이제 그 장동영 후보가 약간 진짜 강성기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는 있는데, 글쎄요. 이게 좀 어떤 후보들이 연단에서 하는 연설의 내용들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,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무슨 속옷을 입으시고 맨손 제조하는 거. 그런 거라든지,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 있잖아요. 아무런 상관도 없는. 오히려 전원길 씨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.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완전히 선도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뭐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오히려 이런 진짜 뭐 체조하고 태권도하고 네. 뭐 속옷 차림에 뭐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고, 진짜 오히려 전환기 씨가 훨씬 더 나오고 있고,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나는 오히려 피켓은 잘했다고 보거든요. 차라리 저런 네. 모습이라도 보여라. 좀 그런 부분 등이 어떤 후보들의 본질적인 뭐 대화, 어떤 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 부차적인 것들만 너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. 예. 그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이런 분들은 계속 혁신파를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는 내고 계시잖아요.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뭐 청년 후보 단일화도 있었고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대표 후보는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
서로 다 무관심해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좀 혁신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조차도 그냥 무기력감을 좀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단일화라는 하나의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. 시간이 거의 없긴 하지만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. 그 단일화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두 분이 3등, 4등을 해버리고 진짜 김장만 올라간다 결선에 이것 또한 상징하는 바가 엄청 커요. 좋지 않게 상징한다는 뜻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 3, 4등이 되신 분들에 대한 비난은 둘째 치고라도 야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는 혁신하자는 사람이 2등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구나. 2등이 안 될 것 같은 데로 단일화라도 했어야지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뭐 오늘 내일 오늘이 18일 내일이 19일인데 투표가 20날부터란 말이에요. 한 20시간 정도 좀 변동이 좀 있을 가능성을 두고 보겠는데 저도 참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예. 두 분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들이어가지고 막판 단일화 변수가 있다. 뭐 이 정도로 한번 짚어봤고요.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에 오늘 또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서희건설 회장이 좀 여러 가지 좀 자수를 하는 바람에 네. 구속도 빠르게 진행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혐의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알선 수재 혐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데 뇌물죄 얘기까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민간인인 여사에게 이게 적용은 가능한 건가요? 그러니까 공범이 돼야 되겠죠.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이 됐을 때는 가능한 거니까 예. 뇌물죄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공범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런 공모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될 텐데 네.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 지금 서희건설의 사이였던 그 박모 검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저는 그 임명 과정 이런 네. 걸 아마 들여다 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는가.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잖아요. 일단 법적인 부부기 때문에 뭐 부부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죄도 가능하죠. 실제적으로 이걸 김건희 당시의 여사가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임명 과정에 네. 아니면 진짜 윤 전 대통령이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뭐 뇌물죄도 충분히 가능한 혐의이다라고는 봅니다. 이게 오늘 한 언론에 나온 단독 보도이긴 한데요. 그 삼청동의 안가라고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서희건설 회장을 만났다. 이것도 이제 이 서희건설 쪽에서 어떤 진술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.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일까요? 사실 이제 여의도에는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여사로 추정되는 이제 일행이 삼청동 안가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저도 꽤 많이 들어서 근데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. 넘겼던 건데 뭐 그런 진술인 것 같아요. 자수서라는 것을 내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서희건설에서 나온 얘기라면 신빙성을 거의 뭐 100%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굳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자수하는 입장에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 이유는 없을 거고 그만큼 지금 특검에 적극 협조할 만큼 서희건설 사정이 급박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.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수사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까 싶거든요. 이거 가십성이잖아요. 그렇죠.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이 쓰는 곳을 막 썼다. 뭐 이거 외에는 특별히 거기를 쓰면 범죄가 성립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서희건설이 이런 얘기라도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거다 특검에게. 검찰을 향해서 그렇죠.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서희건설이 뭔가 크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적풀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